고정을 175에 맞춰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5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1년에 몇 번 바뀌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분노동법TV 박성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 방식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으로 사용해왔던 이런 네트 방식의 임금 체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 방식의 임금 체계를 프로야구 선수들, 그것도 이제 아주 인류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갑근세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분을 병원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네트 방식의 임금 체계는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임금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병의원 업계에서 이런 네트 방식의 임금 체계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의원 업계에서 이렇게 네트 방식의 임금 체계가 많은 이유는 개원하는 원장님 역시도 그렇게 네트 방식으로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직위로 근무하셨던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병의원 업계의 어떤 나쁜 관행이었죠. 소득 신고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장님들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갑근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고는 실제로 낮게 하고 그 차액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문화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장은 그런 어떤 관행들, 소위 네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관행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특히 이제 봉직위 원장님들도 아무리 우리가 고소득 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거의 똑바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세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신고를 안 하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네트 체계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트 방식으로 적용해왔던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개원하고 난 이후에도 네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아직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트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병원의 급여 신고나 사회보험 납부나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유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트로 175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근로자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네트 175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급여 대장에 기재를 해가지고 회계 처리했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75만 원은 이제 2020년 기준 또는 2021년 기준에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겠죠. 근로계약서도 물론 175만 원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의 경우는 실수령액 175만 원 이꼴 이분의 임금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회계사무실에 전달이 됐으니 175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된 거죠.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로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정부 지원금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대상 근로자는 청년이었고 3년간 총 2,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금액을 놓친 거죠. 얼마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경우 실수령액 175만 원일 경우에 공제 전 금액 192만 몇천 몇백 원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원장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될 임금이 이렇게 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나온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어떤 임금 결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그렇게 환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193만 원의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깔끔한 임금 체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네트 방식, 소위 실수령액을 175만 원에 픽스해 놓는 방식의 경우에는 연중에 급여 변동이 수차례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간이세 기준의 변경, 국민연금 월액의 변경
등등 연중에 수차례 나의 임금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정을 175에 맞춰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5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1년에 몇 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가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임금을 바꿔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번거로움이면 공제 전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1년에 몇 번을 바뀌는 실제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관리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결국 원장님이 벌어가지고 그 돈 다 충당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이 다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경비 처리를 못하고 원장님께서 최고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그렇게 이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차익분을 지급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문제입니다. 지금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병원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도라고 말씀드린 건 이미 이런 이슈들은 10년 전에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이다 라고 판례가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거고 임금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네트 방식이잖아. 네트 방식일 경우에 갑근세는 내가 부담했잖아. 그러니 이제 환급금도 내 거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세가 징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또는 병원에서 근로자의 갑근세를 부담해 준다는 논리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병원이 취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병원에 기속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연말정산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실제로 다수 사례에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넷째, 퇴직금 기준도 모호해집니다. 175만 원짜리 네트인 근로자의 경우는 175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면 되는지 아니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면 되는지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병원의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을 175로 맞춰줬으면 175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5만 원이 아니라 공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를 하게 되면 네트 175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분쟁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 또 원장님은 불필요한 분쟁에 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네트 방식의 경우에는 효율적이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런 네트 방식을 쓰고 있는 병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0군데 이상의 병의원의 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병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이상의 병원들이 네트 방식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개원병원의 경우는 초기에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개원병원의 경우는 거의 네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어떤 일반적인 추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트 방식의 임금체계, 병원에서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 방식의 임금체계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트 방식의 임금체계를 택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내용을 참고해서 관리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노동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